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의 다음을 깨달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특별 편성 일부 모피어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짜놓은 이거는 다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고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 있는데 경비계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단계를 뛰어넘어서 비상계엄으로 가게 되면은 내란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굳이 한 거는 비상계엄을 꼭 했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선관위를 턴 거죠. 선관위를 틀어야 최종적으로 부정선거에 최종 이제 이 퍼즐이 풀리는데 대법관이 네. 선관위를 맡고 있어요. 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판사들이 거기에 이제 겸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선관위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검찰이 저기 들어가서 이제 증거를 조사하려고 영장을 치면 영장을 누가 발부해주죠? 법관이 발부해준다. 법관에서 다 기각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다 기각 처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이 썩어온 거고요. 안에서 이제 실무를 보는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서 네. 이제 나가서 내가 양심선언할 수가 있잖아요. 양심선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 예, 가족. 예. 그래서 애 새끼들을 거기 다 갖다 꽂았다고. 그래서 대법관 자녀들을, 대법관 친인척들을 다 그 선관위 조직에다가 다 불법 채용해갖고 1000명입니다. 1000명 숫자가 무려. 이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을 때 쓸 수 있고요. 부정선거가 선관위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북계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부정선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북한이나 외부 세력에 해킹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비상계엄의 목적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북계가 아니고 중국의 선거 관여 행위를 때려잡기 위해 한 건데 중국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네. 북계라고 하는 거죠. 이 판은 처음부터 그 판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나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부정선거 진짜 나도 공부 많이 했었고 다양한 나도 유튜브 많이 봐서 나도 다 알고 있어.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 얘기하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거든요. 네.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기사를 좀 꼼꼼히 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침투해갖고 거의 반속국화돼 있어요,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그래서 지금 간첩법 폐지하고 간첩법에 중국 넣어야 된다는데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없애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담화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부정선거 얘기를 제가 그동안 왜 안 했냐면 여러분들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냐 하면 네. 부정선거는 모피어스의 알약하고 똑같기 때문에. 빨간 알약을 먹으면 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현실을 막다뜨리게 되고 아니 그냥 파란색을 먹으면 그런 가짜 꿈 속에 갇혀갖고 네. 계속해서 살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네. 음모론 치부하고 평온하게 허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냐 더럽고 아픈 진실을 직시할 거냐. 만약에 그동안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꼴로 뒤집어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내가 민주주의 시민이고 국민 주권을 행사한다시고 선거 때마다 이제 가갖고 투표하고 했는데 그 결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선관위에서 조작해갖고 그 조작의 결과에 따라갖고 선거 결과가 결정돼 있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멘붕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이거를 들여다보는 순간 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건드리는 거는 혁명하고 같다. 비상계엄이라는 혁명 상태를 만드신 거죠. 결심하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약을 강제로 둘 중에 하나 먹어 이렇게 지금 내밀고 있는 겁니다. 빨간 알약 먹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니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나라의 선거를 막 이렇게 부정하고 조작하고 막 이랬었다니 내가 막 찍어갖고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해갖고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뒤에서 작업해갖고 민주당이 이긴 거였구나. 신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생각 없는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생각하라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네가 판단해서 생각하라고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런데 모든 매스컴에서 2024년에 비상계엄이 말이 되냐? 80년대 전두환 시절이냐? 라고 막 방송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내가 됐으니까 저 새끼 물러나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는 당신들이 그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개돼지나 마찬가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봐요. 증거가 있잖아. 사항이 있잖아. 부정선거도 동일한 거라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래 좀 이상한 거 없나? 부정선거 증거는 어떤 게 있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매스컴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존재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그거 유튜버야 하고 넘어가는 그게 바로 자유의지가 없는 개돼지 같은 삶이라는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하면 너는 반역하는 거야. 생각하지 마 이 새끼야.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갖다 읊으라고 이 개돼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안락한 파란 알약이라는 거죠. 파란 알약을 먹으면 편안한 삶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해갖고 조금씩 갉아먹다가 결국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띵킹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 구속되기 전에 네. 기자들한테 자기 신경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이게 육군 사관학교 신조탑에 있는 사관생도 신조들 가운데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안일한 불의의 길이 뭐죠? 이게 바로 파란 알약이고요. 험난한 정의의 길이 뭐죠? 이게 바로 빨간 알약이라는 겁니다. 답은 사실 너무나 뻔한 겁니다.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KBS, MBC, YTN, 3프로, 슈카, 모카 등이 중국 공산당원 안유아 외 수많은 비전문가들을 총출동시켜서 대한민국과 전쟁 중인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막 찬양하는 방송을 처음도록 하고 반대편이 나는 집요하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 생난리를 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제가 KBS, MBC, SBS, CBS 다 출연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일정이. 그 공중파들이 다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왜냐? K배터리 레볼루션에서 작년에 12만 권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그 사람이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JTBC 8시 뉴스에도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나가기로 했었는데 나가기 30분 전에 전화가 와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음에 나오십시오. 계속 그랬었다고. 이게 왜 그랬겠냐고 이게. 그에 비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런 내용이 자신을 주제로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은 금감원의 홍보대사시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워너비세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배터리, 대한민국 전기차를 찬양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야지.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 찬양하는 사람이 방송마다 다 나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라고. 용감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냐 그렇지 않냐 하는 그 문제라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나 진실이나 정의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 한 몸 안전한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이게 불이 길이지만 내 안전을 위해 갖고 모른 척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모르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들여다볼 용기를 일부러 안 내는 겁니다. 비겁하게. 야 이거 부정선거 증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카톡 올라오면은 야 새끼야 너 그거 유튜브 그만 봐.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내 안전을 위해 갖고 내 안전을 위해서 비겁해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대세를 추종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돌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불편함, 불안, 집단 내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빤히 봐도 이거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갖고 저 선거에 틀로 들어갔구만 하는 게 빤히 보여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70% 80%가 다 윤석열은 내란범 잡아 넣어야 돼 막 이걸 올라가고 그걸 반대하는 애들은 너 내란 공범이야 새끼야 내란 공모에 너 쳐넣을 거야 이렇게 댓글을 다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이 엄청나게 달린단 말입니다.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 개새끼들이. 내가 분명히 판단해서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해도 정의 이거를 얘기했을 때 내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무섭기 때문에 진실을 보기를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그래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인간의 삶이 아닌 개돼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돼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며 이는 군중의 의견에 동조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한 몸 편하게 기득권들이 주는 그 먹이나 꾹꾹꾹 받아 처먹으면서 내 한 몸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돼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MBC, KBS, YTN 다 윤석열 나쁜 새끼래 저거 내란이라고 얘기하니까 내란죄의 구성 항목 이런 거 하나 안 찾아보고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란이지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저기 홍콩이 중국한테 넘어가서 자유가 사라질 때 이제 마지막에 중국 그 공산당에서 다 끌려가고 마지막 끌려가는 시위대들이 남긴 낙서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의 다음이 되든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은 중국의 제2의 홍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비상계엄이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에서 군인 300명이 국회 가서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한 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잠식돼 갖고 결국에는 홍콩 처지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의 자유가 다 사라지는 게 중요합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진짜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요. 엄청난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 쏟아질 겁니다. 와. 그 뉴스가 쏟아지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 뉴스가 쏟아지기 전에 윤석열 저 새끼는 미치광이 광인이고 바보고 이러니까 빨리 쫓아낼 거냐. 적의 허점을 알아보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 의도대로 적을 몰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적을 이끌어야지 적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적의 오판을 유도해야 된다. 미치광이 바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성공했다는 거죠. 작전 성공했다는 거죠. 예. 그게 다 병법이 있는 얘기라니까. 손자 병법이 다 있는 얘기라니까. 예.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 미리 알고 있다면 천리를 행군에 가서도 이길 수 있다. 싸울 때와 장소를 모르면 지리멸렬하다는 거죠. 싸울 때와 장소를 정한 게 누구죠? 누가 정했습니까? 대통령. 대통령이 정했죠. 아군이 원하는 유리한 때와 장소에 미끼를 던져 유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끼가 뭐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죠. 문조희안이 미끼를 딱 물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이 이스타 뇌물수사 소환 임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다혜한테 이스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와라. 거부했지. 안 갔잖아요. 김정숙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참고인 조사 받으러 와라. 안 갔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피의자인 문재인을 불러야 되는데 네. 일부러 안 불렀어.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요. 문재인을 부를 타이밍. 지 딸내미 달려들어갈 때는 입 한 번 뻗고 하다가 지 달려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막 지금 트위터에 글 쓰고 있어. 씨발 새끼가 진짜. 인간 말종 중에 개말종이야 그 새끼는 진짜.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앞으로. 문재인의 개는 진짜 이게 뭐 엄청나요 진짜. 이 새끼 사형받을 만큼 큰 죄를 많이 지었다고. 다 수사하고 다 진도 나갔어. 다 빼놨어. 앞으로 계속 터질 거야. 그 다음에 조국이가 대법원 선고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에다가 선고 연기 좀 해주라. 선고를 미뤄달라. 이재명 대표는 줄줄이 1심, 2심 등 판결이 되게 돼 있죠. 한동훈은 지금 당원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할 때 여론조작한 거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도 대통령 안 무너지면 이 새끼 깜방 간다고. 깜방 가면 머리 가발인 거 탄로날 거 아니야. 교도소에는 가발 쓰고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얘도 하루하루 불안불안한데 마침 이게 딱 터지니까 야 잘됐다. 그 윤석열 당구고 내가 대통령 되니 안 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하면은 함부로 잡아가지 않겠지. 해서 이 새끼가 지금 미쳐서 설친다고 지금.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에서 문다혜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을 동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정권 넘어가고 지금 뭐 대통령 달려들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지검에서 문다혜 수사하게 됐냐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문다혜를 수사를 하냐? 문다혜 수사해야 다음에 문재인이지.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하고 한 것도 다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누가 했죠? 내가 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야. 영등포에서 바로 냄새 맡으셨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네. 내가 수사할 소스 던져준 거 아니야.